사랑하고 즐겁게 사는 게 꿈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정확히 알고 사는 게 중요하겠죠. 잘 오셨습니다. 비오니까 팟캐스트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DJ 백가원이고요. 오늘도 우리 주인공 데뷔전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데뷔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 안녕하세요. BJ 이동은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남성 대표한다면서 저번에 화에서는 여자 편만 계속 들다가 끝난 잘했어. 권호연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요? 그거 나간다면서 욕 먹었나봐. 네, 아니 그렇게 욕먹진 않았어요. 아, 근데 찔렸어요? 네? 찔렸어. 멘트를 뭐 준비해온 느낌이라서. 네,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얼굴 표정이 너무 수줍지 않아요, 지금? 왜? 네, 수줍어요. 동호 씨랑 마주보고 앉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랑 술 마실 때는 안 그랬잖아. 아니, 항상 표정 이러시 수줍. 내가요? 네. 전략적이에요. 평소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저 끝에서 우리 기타 들고 계신 분은 언제 아니 뭐 괜찮아요. 죄송해요. 네, 기타 들고 계신 분은 뭐 언제쯤 소개를 안 해도요. 안 해서 기타맨, 바바리맨 아니고 기타맨. 네, 용큐 감독님 나와주십니다. 아 맞다 우리 저번에 네. 저희가 비동 그러니까 비오니까 그 동영상 촬영하다가 네. 바바리맨 얘기 언제 한번 했었어요. 아 우리 그 네. DJ 분은 혹시 바바리맨 만난 적 있어요? 완전 많죠. 아 진짜? 네, 아니 뭐 너무 그 세대 준비되면 세대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되게 그거 보고 세대 차이라는데? 되게 울컥했어요. 아 나만 본 거야? 이런 더러운 세대. 저도 보면 어떨까 이런. 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경험하고 싶어요? 네. 아니 진짜 역시 보면 그런 생각 안 들걸? 기분이 되게 더러워요. 아침 또 등굣길에 저는 되게 많은 유형의 바바리맨들을 봤거든요. 누워 계신 분, 앉아 계신 분, 서 계신 분, 차에서 부르시는 분. 누워 계신 분은 어떻게 봐요? 아 제가 저 학교 근처가 탄천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약간 항상 정해진 길로 안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버스 내리면 막 이렇게 산길 아니 뭐랄까 잔디밭 이런 데를 막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아침에 이렇게 버스 내려서 잔디밭을 막 달려가는데 옆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옷을 오늘 완전 안 시겁했잖아. 옷을 안 입고 바지를 벗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햇빛을 쬐주고 싶으셨나? 그분이. 술에 취한 거 아니에요? 아침이라니까 이 사람아. 아침까지 정상이야. 그러니까 마시고. 네. 자기 아니 뭐 정신- 아니야. 근데 왜 바지만 벗지? 전력적으로 벗고 계셨어요. 전략적으로? 네, 위에는 입고 계시고 그리고 눈도 뜨고 계시고 아, 나를 눈도 마주쳤어요. 아, 그래서 되게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야. 난 순간 너무 놀라서 아 방송이라서 이래도 막 아이씨 뭐야 이러니 그렇지. 이러면서 막 한껏 또 아침에 욕지거리를 한번 해봤고 그거 사실 그분들도 좀 그러니까 법적인 제재도 필요하고 필요하죠. 그리고 또 치료를 받으셔야 할 네. 상황인 맞아. 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예. 약간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중독이라든지 성적인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꼭 그 과정을 통해서만 성적인 어떤 반응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기사를 보면 무슨 무슨 여고생의 양말을 달라고 협박했던 사람이라든지 뭐 입고 있었던 속옷 같은 거 이렇게 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변태잖아요, 그냥 그렇죠. 변태.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악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나는 행복한데요. 그런 반응을 즐기는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분은 그냥 본인의 그런 시간을 즐기시는 것 같은데 따뜻한 햇살을 즐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던데. 그냥 변태죠, 변태. 뭐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그럼 나는 설명할 필요가 나는 사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딱 마주치면 아 깜짝이야, 내가 이러면은 아이고 이러면서 숨을 줄 알았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반응을. 예. 뭐 물통이나 이런 거라도 좀 던지지 그랬어요. 아니 그 시간에 지금 늦어가지고 지각해가지고 그렇지, 또 잔디밭으로 그럴 만한 달려가는데. 결혼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근데 제가 원래 멘탈이 강해서 저는 별로 충격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욕하고 예.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우는 여자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막 그러니까. 손발 발발발 그럴 것 떨면서 같아요. 우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문제 많아요. 저 같으면 욕할 거. 제가 원래 욕을 못하는데 진짜 못해요? 욕을 잘 못하는데 그런 사람 보면 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용기 내서. 네, 용기. 진짜 가슴 깊은 곳에서 욕이 나오는데 찰지게 나오죠. 그렇게 하면. 좀 예.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네.
아니 그렇게 했죠. 아니 내가 뭐 어떻게 알아.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수줍어요? 안 수줍은데 왜 얼굴이 아, 빨간가요? 아. 왜 어때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인가? 나는 내가 말해. 그렇죠. 아 눈이 좀 이뻐지신 것 같아요. 뭐야 살쪘다고 아까 전에 그러자마자 다른 분이 하신 거, 다른 분이 하신 거고. 아 그런 거예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아, 뭐 이런 이렇게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고마워요. 예. 아 이제 좀 수줍어지네. 네, 기가 아, 막히겠습니다. 나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빨리 사연 눈이 넘어가시죠. 높아. 예, 오늘도 내 네. 친구의 사연 소개하는 내 친소 한번 사연 진행해 볼게요. 볼게요. 네. 네. 저는 31살 남자입니다. 마치 루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1년 이상 사귀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한 달 전쯤에도 4개월 정도 만났다 헤어졌고요. 벌써 몇 번째인지 거의 매번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예. 여친이 시들해지는 아님 변심하는 시점이 꼭 성관계를 하고 난 후입니다. 전 얼굴은 나름대로 중간은 되는 것 같은데 꼭 제 성기 크기가 작아서 여친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심지어는 관계 중에 너 뭐하냐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동네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저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어떤 수술이 좋을까요? 또 금액도 알 수 있을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애잔하다, 애잔하다. 예, 좀 대단해. 절실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꼭 중요한 성기 건가요? 크기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 PD님? 그 남자들이 약간 좀 착각하는 게 있죠. 아 착각인가? 예, 약간 저 이거 사연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좀 제가 좀 인터넷 같은 걸 찾아보니까 뭐 틀리면 공부하고 오셨네요. 틀리면 네네. 진짜 있어요. 우리나라 그 평균 사이즈가 좀 외국에 비해서 많이 작은 편이에요. 아 우리나라만? 일본이나 중국은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나라 중에 이제 그러니까. 동양이 좀 작은 편이고, 그치 그치. 예, 뭐 제일 큰 데가 뭐 프랑스 뭐 이런 데고 그런 걸 어디서 알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 걸 다 겪어본 여자분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셨겠지. 다 남자들 공짜. 세계에 근데 제 이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몇 있거든요. 아 진짜? 외국 여행 가면 꼭 그렇게 오. 만나서. 근데 뭐 그분도 이제 뭐 그분의 어떤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지 예, 않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여성분들이 그 남자의 어떤 성기 크기에 이렇게 좀 뭐 집착은 아니고 그렇게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혹시 글쎄요.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거나 이제 왜 남자들은 모여서 왜 이렇게 야한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네. 여성분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할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얘기는 안 해본 것 같아. 연예인 얘기는 연예인의 성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예? 아니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연예인 남자도 그 무슨 진짜 여자 연예인 성기 얘기는 안 해요. 그거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아니 이렇게 아니 동우 씨가 이렇게 크게 웃는 걸 처음 들어보네.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연예인 얘기 그냥 하치셨어요 뭐- 안 해. 아니 권 PD님이 어. 되게 네. 말하시는 게 항상 웃긴 것 같아요. 아, 내가 웃기냐고. 내가 웃기냐고. 아 어떻게 유부남이라서 아깝다. 연결해 줘. 아니 개그 코드가 아 맞아요? 유부남 어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듣고 있어요. 아니 근데 문제는 아니, 그거보다 연예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그 연예인 진짜 몸 좋은데 되게 작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몇 번 한 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막 여자친구가 그래서 자꾸만 바뀐대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그럼 비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뭐 친구들끼리 남자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아니 뭐 찌라시 같은 거에 막 또 돌고 아니, 맞아. 연예인 그런 찌라시. 비슷한 얘기들이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아마도. 그럼 그 연예인이 나오면 자꾸만 시선이 기울까? 아, 진짜인가?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제 혹시 뭐 킨제이 보고서 이런 얘기 뭐 이런 거 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거기에도 보면 뭐 미국 남성들의 뭐 평균 성기의 크기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네. 뭐 어느 정도 크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냥 뭐 이제 평상시에는 뭐 한 평균 9cm 정도 되고 뭐 발기가 되면 뭐 무슨 뭐 15cm 뭐 무슨 뭐 몇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확인한 걸로 보면 우리나라 평균은 뭐 7에서 8cm 사이 정도 발기 전에. 발기 전에 그리고 이제 발기가 된다라고 하면 보통 한 12에서 13cm 정도 사이. 세계 평균이 14cm. 그렇죠. 그걸 찾아봤다니까. 평균에 못 미친다 이거네. 네, 그러니까 큰 편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 평균에 못 미친다. 아 그러면 큰 편도
평균에 못 미치는데 이분은 평균도 안 된다는 얘기.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본인도 친구들이랑 비교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저는 잘 안 해요. 그럼 그래? 비교해봐. 화장실 가면 막 본다고 그래서 서로 막 비교하는 날 아니야? 아니야?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어요. 아, 예. 커서는 안 해요? 커서 이제 좀 다 성인으로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친구들끼리. 근데 보통 이래요. 이제 우리가 뭐 진료실에 이렇게 저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발기가 되기 전이에요. 발기가 되기 전에 이제 내가 약간 좀 왜소하다. 발기가 되기 전에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좀 우람해 보인다. 이런 차이는 있어요. 실제로 발기가 됐을 때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왜 제가 저번 방송에서 왜 무슨 뭐 여성 질 얘기하고 했을 때요, 그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성도 크기에 따라서는 크게 여성분들이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그렇구나.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무슨 성기 크기를 이렇게 좀 조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낍니까? 라고 했을 때 6에서 70%의 여성분들은 특별한 뭐 차이를 모르겠다. 아 그래요? 오히려 또 성기가 너무 커서 오히려 좀 뭐 불편하고 통증을 유발했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 얘기는 제가 들어봤어요. 예. 친구가 외국 나갔을 때 외국 남자를 만나더니 외국 남자는 못 만나겠어.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자기는 활동하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래 나는 못 만나지만 너가 전 세계적으로 만나고 다니니 내가 뿌듯하다. 그런 얘기. 근데 한 적이 이제 있어요. 이분의 사연은 지금 이제 성관계만 하면 관계가 좀 시들해지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성관계가 아니라 어떤 그게 시들해지고, 근데 이거는 꼭 그 좀 성관계 문제만은 아닐 것도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기 느낌이란 걸 또 그럴 수 없는 게 여자친구가 되게 애틋하다가 그런 관계 이후에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건 반복됐기 때문에 자기도 아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럼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일 수 그러니까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인 공감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지난번 사연에 보면 막 여자친구는 준비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뭐 그런 분들 계셨죠. 자신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그러니까 성적인 대화 내지는 성적인 공감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분은 내가 성기의 크기가 좀 작아. 내가 좀 뭔가 부족해 보여라고 고민을 하셨으니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함몰음경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함몰음경. 뭔 대충 상상하기 느낌은 싫은데, 알고. 아, 그래? 예, 예. 상상하기 싫은데. 뭐야 대체? 그러니까 그 이제 성기가 이렇게 좀 배 쪽으로 약간 이렇게 좀 파묻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음경의 성기의 크기는 정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비만하다든지 또 이렇게 그 성기를 밖으로 돌출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이들 폭경 수술 같은 거 할 때 네. 꼬추가 이제 아이들이 꼬추라 표현할게요. 꼬추가 유난히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꼬추를 이렇게 위에서 살짝 눌러보면 안으로 푹 들어가요. 그럼 약간 탈장된 것처럼 약간 그렇게 밀려 들어가는 건가?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너무 표현이 그래요? 좋은 예잖아요. 아유 그런가?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친구들이 또 수유하니까 예. 애 낳고 수유하니까 함몰유도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쏙 들어가는 그렇죠. 거. 예, 그렇죠. 그래서 예. 한쪽밖에 못 먹인다고. 그런 경우 당연히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유축기로 이렇게 뭐 좀 맞아요. 짜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에 오셔서 내가 성기가 작아서 뭔가 좀 확대를 하거나 그런 성형을 하고 싶은데 봤더니 그런 성형보다는 일단은 음경이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좀 파묻혀 있어서 그거를 교정만 해도 성기 모양이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정은 어떻게 해요? 수술 안 하고? 그 수술로 교정해야 돼요. 수술로 교정해야 예. 돼요? 그러니까 성기를 뭔가 당기는 게 있다면 그쪽에 있는 인대를 이렇게 좀 제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성기를 밖으로 다 돌출시켜 놓고 그 이제 성기의 그 밑부분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고정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그런 병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두드러지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다 하면 그 남자들이 그 수술에 엄청 되게 관심 많은 것 같던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확대술 뭐 이런 거.
학대술이요? 어. 별로. 그래요? 예. 본인 말고 주변 사람들. 그게 공소리 치면서 그게 뭐 내뱉으니까. 남자들 이렇게 보통 보면은 저봐 뒤에서 관심 가니까 저 김PD님 뒤에서 스르르 보시잖아요. 그 제주의 사람들 보면은 보통 이제 어렸을 때는 중학생, 고등학교 이럴 때는 막 그 어떤 여자를 만족시키는 게 어떤 크기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막 야동이나 이런 걸 보면 막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네들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뭐 여자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아요. 아 이게 크기가 문제가 아니구나.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 남자는 제가 봤을 땐 일단 아까 사연에서 보니까 자기가 얼굴이 중간 정도 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얼굴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본인 입으로 중간 정도 간다? 그게 아니 다들 뭐 아침에 막 그 거울 보고 난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 그리고 문제는 얼굴이다. 문제 얼굴일 수도 있어요. 얼굴설 나왔다. 얼굴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연애도 많이 안 해봤어요. 진짜. 연애도 많이 안 해보고 최근 이제 뭐 30대 이후에 어. 제대로 손이라도 잡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서툰 거죠. 그러니까 신내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내가 작아서 이런다. 그래서 한두 번 안 되니까 이제 뭔가 자기가 위축이 되고 뭔가 그런 거죠. 보니까 이분은 비뇨기과가 아니라 검사님을 만나서 소주 한 잔을 이렇게 딱 상담을 하면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아니, 진짜 저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성적인 대화라든지 아니면 테크닉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뭐 저희가 뭐 한국 성향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남성들 이렇게 좀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8명에서 9명, 10명 중에 8명에서 9명 정도의 남자들이 한 번쯤은 좀 이렇게 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한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요, 여자들도 가슴 너무 크고 이러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일상생활이. 네네네. 근데 남자들도 불편하지 않아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키우진 않겠죠. 아, 그런가?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 근데 왜 여성분들이 가슴을 키우고 싶어하는 욕구랑 똑같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자들은 예. 사실 가슴을 키우면 옷태가 예뻐져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쉐입이 되게 예뻐지거든요. 네네네네. 남자들은 보기 불편한데. 네, 절대 남자들은 불편해. 그거를 이제 우월성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아, 네. 옷이 뭐 그렇게 나온다고 네. 그 여자들끼리는 쉽게 말하면은 뭐 바스트가 크신 분들은 서로 부러워 좀 할 수 있는데 남자들도 좋아하잖아. 남자들 딱 오, 거기 이러잖아. 그런 데를 일단 안 보고 남자들 거기 이런 데를 안 보고 아, 그거 커 봐야 뭐 자기는 뭐 더 그냥 징그럽죠 그냥 가까이 있으면. 그래. 굳이 왜 거기에 집착하나 싶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여성분들의 심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더 멋있어지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그런데 이제 어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성적인 어필하는 부위가 다른 거죠.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의 그 성기도 예쁘게 성형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진짜?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언제 좀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뭐 여러 번 좀 성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좀 그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질을 이렇게 싸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소음순, 대음순 이런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가 약간 좀 비대칭적인 모양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예쁘게 좀 대칭을 맞춰주세요. 비대칭이면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아닌데 내가 약간 그 내 성 배우자 내지는 뭐 내 어. 남자친구나 뭐 내 남편한테 조금 성적인 매력을 좀 주지 못하진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왜 저번에 왜 이쁜이 수술 얘기했었죠. 예. 그런 거 한 것처럼 그 할 때 동시에 그 음순을 특히 소음순을 예쁘게 다듬어 주세요. 요즘 이렇게 뭐지 이렇게 왜 그 꽉 끼는 청바지 같은 거 입는 경우 많잖아요. 네. 이렇게 청바지 같은 거 꽉 낀 거 입을 때 이렇게 음순이 약간 이렇게 좀 말린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런 분들은 불편해서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뭔가 이렇게 좀 많은 경험이 있어서 이제 좀 뭔가 좀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그런 욕구일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발기가 된 상태에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제 발기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멋있고 우람한 모습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아이들 포경 수술할 때 병원에 오면서
그 친구가 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말씀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작아요를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왜 그 사춘기가 되면 왜 2차 성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게 지나고 나면 왜 20살 전후로 해서 이제 완성된 크기들을 갖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확인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도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긴급 질문 긴급 질문. 들어왔는데 네네네. 음경 확대술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그렇죠. 계세요. 예. 지금 급하게 메모를 해가지고 네, 끝날까봐 신파에 주셨는데 네네네. 음경 확대술을 하면 흑인 사이즈처럼 될 수 있는지 아우 지 같은 질문이다 정말. 예, 이제 옛날부터 되게 관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저희부터 달려왔고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아 그렇구나. 네, 되게 본인이 할건가 봐요. 이제 이래요. 보통 그 흑인들의 어떤 그 남성의 어떤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거는 사실이에요. 아 그리고 흑인들 되게 실제로 부러워하나 봐요. 실제로 그런데 뭐 사실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순히 그냥 확대에 관한 얘기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예전에는 그 왜 우리 그냥 가슴 성형도 생각해봐요. 가슴에다가 이렇게 뭐 실리콘도 넣고 네. 뭐 물도 넣고 여러 가지 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남성의 성기에다가도 자기 지방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왜 배에 이렇게 지방 많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흡입을 해요. 그래서 성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그러니까 몸매도 약간 피트 좋게 하고 성기도 확대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피부를 대체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조직들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그 이제 그 조직이 이렇게 가루처럼 돼서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와. 또 요즘은 필러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얼굴에도 맞고 맞아, 하죠. 맞아. 예, 거기다가도 넣어요. 근데 괜찮아요? 부작용 없어요? 부작용은 특별하게는 사실 저희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안전하죠. 이제 뭐 나중에 이게 뭐 흡수되거나 작아지지 않으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의학적으로는 더 안전해요. 예전에 우리 무슨 뭐 바세린도 넣고요. 거기다가 막 이상한 링도 넣고 막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돼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몸에서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오히려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가장 많이 아마 병원에서 하는 거는 무슨 뭐 진피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체 어떤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필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루 형태의 그런 거를 넣어서 이렇게 딱 크기를 만족시켜 주거나 멋지게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시술 자체도 아주 간편하고요. 그리고 확대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조루라는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귀두나 성기가 너무 예민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치료가 되는 효과를 뭐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요. 남자분들 굉장히 관심 보이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성형외과를 가시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욕구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까 그분도 비용이 궁금하시더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의사한테 받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단순히 저렴한 게 좋으냐에 야매처럼?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좀 막 이런 거였는데 쌍꺼풀도 다 성형외과마다 다 부르는 게 그렇죠. 다르거든요. 맞아. 50만 원 내주는 데도 있어 요즘에. 네. 근데 막 200만 원 부른 데도 있고 막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그 수술도 정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수술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성형 수술이라는 맞아. 게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경험 그리고 얼만큼 잘 됐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비용을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좀 가벼운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성형인데 일단 성형이고 그렇죠. 성형은 일단은 뭐 100단위 이상 그렇죠. 100, 생각하세요. 뭐 김 200 PD님. 정도 단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급하게 질문을 오늘은 할까봐 뭐 조마조마해요. 네네네네네. 다시 못 모를까봐. 네. 수술은 아픈가요? 수술 후 어느 정도 지나야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한가요? 당장 할 기세예요 지금. 오늘 하고 갈 기세예요. 그러네요. 지금 당장 할 것 같아요. 네, 당장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일단 어머. 아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술을 잘 하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안 아프게 하려고 하죠. 마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늘로 몇 번 찌르는데요. 그때는 좀 불편합니다. 근데 왜 팔에 주사 맞아 보셨죠? 그냥 그 정도의 불편함이에요. 그럼 바로 성생활 정상적인 성생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보통 평균 이제 2주 정도를 봐요. 뭐 2주에서 4주 정도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참으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수술을 했고 뭐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보통은 이제 2주를 전후로 한다. 그런데 뭐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오늘 바로 상담 받고 가세요? 시술도 바로 받으시고. 그러면 뭐 사전 검사 이런 건 필요 없는 건가요? 그냥 바로. 사전 검사.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리 이거 전화로라도. 아니 왜냐면 김 PD님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오늘 당장 받고 갈 수 있는 건지 아니죠, 사전에 뭐 제가 검사. 김 PD님이었으면은 얼마나 더 잘하는지가 더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얼마? 그렇죠. 네,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잘하는지. 보통 사이즈가 얼마나 예, 더 커지는지. 이제 그 여성분들의 만족감을 본다면 사실 길이보다는 주로 굵기예요. 예, 만족감. 그러니까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만족했을 때 약간 굵기가 약간 굵어지면 실제로 길이도 살짝은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어떤 확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할 수준이 대부분 될 겁니다. 예. 제 몸은 아니지만 김 PD님이 배 쪽에 지방이 많으시고 자가 지방 의식을 좀 추천해드리고 그런 싶어요. 것도 예,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쉐입도 다듬고 이렇게 뱃살 네,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이분이 만약에 본인 성기 크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족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도 병원에 가 보셔야겠죠. 그러겠네요. 근데 이분은 물론 그래 정말 성기 크기의 문제라면 분명히 의학적인 도움을 얻고 충분히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전에 우리 그 권 PD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화, 어떤 교감, 테크닉의 문제라면 그거는 좀 다른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 PD님 얼굴 얘기 있어요? 얼굴 묻잖아. 얼굴이라도 얼굴도 뭐 병원 가서 상담 받으셔야겠네 결국에. 사연 주신 분을 좀 칭찬하자면은 왜 그 잠자리까지 걱정을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잠자리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연애를 대부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만 간 것만 해도 성공이다. 반이 성공했다. 네, 좋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심하다. 이분이 본인을 그러니까 루저라고 생각하고 또 오랫동안 사귀어본 적이 없고 또 하나는 이게 좀 가장 걸리는 게 이제 여자친구와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순간이잖아요. 성관계를 하는 순간에 여자친구의 반응이 너 뭐 하냐? 이랬다면 사실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그치.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어떤 강한 위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게 나를 좀 열패감, 실패감, 나는 좀 그냥 패배자 이런 느낌을 좀 갖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때 소통 얘기하셨지만 이런 반응은 좀 너무했다. 여자친구도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 남자가 오늘 진짜 남자 편 하나도 안 되는데 그 남자가 알고 보면 여자 편. 정상적인 뭐 어떤 그 성생활이 어떤 그런 게 없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뭐하니 할 정도로 그 여자가 남자가 무슨 이상한 짓을 막 하는 수도 있잖아요. 맞아. 네. 근데 그게 자기가 이상한 거라고 인지를 못하고 있는 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이분은 진짜 제가 만약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성상담을 원하신다면 제가 좀 말씀을 들어보고 좀 더 도움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들을 네, 다 좀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의만 아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분을 우리가 탓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이분을 맞아요. 응원하면서 응원하고 예. 싶다. 아니 여자친구가 너무 세하게 얘기했네. 그렇죠. 마음 상해 다음 여자친구 만날 때 얼마나 좀 걱정되겠어요. 이게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것도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또 치유해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하여간 빨리 좀 상담을 해보시고 또 좋은 분을 만나셔서 좀 행복한 그런 관계를 또 1년 이상 뭐 이렇게 사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네요. 천생연분은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네.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또 오늘 내진소 예,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아까 이런 이제 음경 성형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좀 성형 중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비뇨기과적인 성형 중독. 그렇죠. 왜 우리 여성분들도 왜 쌍꺼풀 뭐 예뻐지고 싶어서 쌍꺼풀 수술을 했다가 또 했다가 또 풀었다가 다시 하고 그러죠. 가슴도 뭐 여러 번 하고 뭐 턱도 깎고 이런 것처럼 남성도 약간 이런 중독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 이 중독이 그래도 병원이나 어떤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런 어떤 이제 최근에 저희가 남의? 저의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터프한 우리 형님들 있잖아요. 왜 뭔가 내가 힘이 좀 있어 보이고 싶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통증을 견디는 거를 어떤 자신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구슬 넣는 경우도 있고요. 왜 그게 넣는 거 자체가 통증이 엄청나요? 뭐 엄청 나겠죠. 뭐 그거. 왜냐면 그걸 째고 넣어야 되니까요. 째고 넣어서 다시 꼬매야 되는 건데요. 맞네. 그러겠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은 어떤 거였냐면 그 바세린을 넣은 거예요. 바세린을. 아유. 근데 바세린을 주사로 넣었다고 하는데 직접 넣나? 그렇죠, 그랬대요. 네. 왜 그래? 왜 그래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썩어서 왔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괴사가 돼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넣고 이제 모양을 본인이 예쁘게 다듬으려고.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이제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하다가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상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 아까 제가 뭐 대한민국 평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둘레가요 거의 40cm 이상으로 확대를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40cm요? 그렇죠. 예. 아니고 근데 무슨 키예요? 근데 아니 진짜. 궁금해서. 진짜 그 사람 바바리 완전 좋아해요. 핫바지 입으시나 봐. 예, 바바리 그러니까- 같은 거 이렇게. 예, 그러니까 좀 아주 극단 그렇죠. 상당하시죠. 아니, 그- 상상이 안 이 되네. 유머 코드가 맞는가 본데 이것도. 아니 오늘따라 되게 굉장히 기뻐하시고 아니 즐거워하시고. 아 재밌네요. 그래서 어. 결국은 어쨌든 하여간에 조직을 다 드러냈어요. 다 드러내고 이제 지금 상처도 열어놓고 계속 이제 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자기가 처음 했을 때는 그냥 정상적인 모양이었대요. 근데 하다가 뭐 괜찮고 견딜만 하니까 계속 주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양을 점점 만들어가고 뭐 좌측 우측 균형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크게 교육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풍기 아줌마 왜 예전에 네. 그런 느낌이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얘기가 자기가 괜찮아서 주변 친구들한테 넣어주기도 하고 어이구. 그리고 자기는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시술이죠. 이런 시술을 열 몇 차례 반복했다고 하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이제 결혼하신 분이에요. 결혼하신 분인데 그 배우자께서 또 이렇게 또 이런 거를 좀 잘 받아들여주는 좀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여간에 그러니까 좀 온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한 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이분이 어떤 본인의 만족감,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하다고 느끼는 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번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자꾸만 자기가 조금 더 이런 그렇죠. 식으로 되게 그렇죠. 중독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실제로 병원에서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뭐 이렇게 좀 뭐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필러도 넣고 뭐 대체 조직도 넣고 했는데 이렇게 뭐 링 모양의 어떤 무슨 보형물 같은 걸 넣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 가문의 영광 막 이런 영화 네. 보면 그런 멘트 나오잖아요. 네. 여러 가지를 넣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본인의 사실 결국은 성형은 만족감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냐가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될 텐데 만족감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좀 과유불급이죠. 예, 좀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이런 링 모양의 어떤 보형물을 넣었다가 또 그 뒤에다가 또 구슬 같은 거를 넣었다가 또 몸통이 뭔가 아쉬우니까 또 뭔가를 넣었다가 또 거기 문제가 또 다 뺐다가 감염이 생겨서 다 뺐다가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쌍꺼풀 했다가 또 재수술 했다가 쌍꺼풀 넣었다가 하는 것처럼 남성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떤 성적인 만족감,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때에는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사실 하고 싶어요. 남자들도 뭐 쌍꺼풀이나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내가 자신감의 어떤 회복, 뭐 어떤 뭐 기능을 좀 더 좋게 한다고 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에도 그렇죠. 전문가랑 상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1번으로 드리고 또 물론 만족감, 뭐 무슨 외형적인 어떤 성공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기능 또한 되게 중요해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성형을 막 하면 기능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가장
그러니까 기능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야매로 하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죠? 예. 실제로 그 바세린 조직이 으. 그 소변 나오는 요도에 이렇게 침투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그거는요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럴만해요. 예, 그러니까 그 하여간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투자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뭔가 과하게 하다 보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맞아. 내가 꼭 뭔가 필요하게 뭘 해야 될 때 못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오늘 내 진료실의 사연은 최근에 제가 경험을 했던 지금 이분 아직 그 성기에 있는 피부를 온전히 다 저희가 덮지를 못했어요. 지금 피부를 열어놓고 계속해서 이제 거기는 어떤 더러운 조직이나 이물이나 고름 이런 거를 빼놓고 있어요. 그것도 보통 일 아니겠어요. 예, 매일매일 소독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상처가 이렇게 아물어가는 과정에서 통증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좀 아쉬워요. 내 진료실의 사연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야매로 한번 해볼까라고 마음에 품으셨다면 오늘 딜리트 버튼을 누르셔야겠습니다. 예, 꼭 모든 건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한 사랑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행복한 네. 인생을 사실 수 있다는 거 음. 명심하시면서 오늘 비오니까 팟캐스트는 또 훈훈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안녕. 제가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네. 이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분히 좀 남성적인 내용들인데 네네. 그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가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워낙 영화 같은 데서 뭐 링, 아, 막 이런 거, 막 조폭 이런 거 나오고 뭐 너는 링 했냐, 나는 구슬인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뭔 소리야, 난 사실 안에다가 넣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 밖에다 어떻게 이렇게 낀 건 줄 알았어. 반지끼는 거. 성기에다가 그런 그렇게 건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안에다가 넣는 거는 나는 그런 상상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끼는 것도 있어요. 아티스틱하다. 끼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막 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피를 좀 안 통하게 하려고 끼는 것도 피를 안 통하게 하면 커져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렇죠. 권 PD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오. 실제로 공사용 그 너트라고 하나요? 예. 그런 거를 껴놔요? 그러니까 왜냐면 발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성기라고 하는 혈관에 피가 몰려서 피가 몰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피를 몰리게 해놓고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응급실에 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게 표현 볼트 너트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왜 도너츠 모양으로 볼트. 공사용 그 볼트예요. 그거를 거기다 껴놓고 실제로 발기가 돼요. 그러니까 빼지 못해서 온 거예요. 빼지 못해서. 대박이다. 네. 근데 저희가 이거 별의별 시도를 다 하시는구나.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때 즐겁게 이제 사신다. 119 구급대에서 무슨 톱 같은 거? 쇠톱 같은 거 갖고 와서 수술 빨아서 그렇게 진짜 이걸 제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 이걸 그 볼트 너트를 제거하는 것도 일단 제일 문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속 발기도 문제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성기가 이제 좀 괴사될 줄 썩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죠. 김 PD님 꼭 전문의한테 시술 받도록 하실게요. 네,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남성분들도 뭐 여성이 꼭 그렇게 만족을 시키는 게 다 크기가 아니라는 거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뇨기과가 되게 생소했는데 비뇨기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제일 포경 수술? 아니 이런 거였거든요. 남성.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비뇨기과다운 내용이었나요? 본인 생각에는? 아니 동훈 그런 건 생각에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지. 재밌었어요. 정말 오늘 정말로 마음껏 즐기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팟캐스트 즐거워 그동안 보였어. 녹음하면서 네. 이렇게 정말 파한 데서 네. 하시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가장 만족스러운 어떤. 아니 제가 원래 되게 웃음이 호탕하거든요. 그전까지는 별로 그냥 그러는데 노말했는데 오늘은 이건 진짜 모르는 얘기니까 자기가 알 수가 없는 맞아. 얘기니까 그럴 수 있죠. 별의별 게 다 있네요. 그러게요. 하여튼 오늘의 마무리는 김 PD님이 오늘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네, 배 지방 제거하면서 뭔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훈훈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생활, 행복한 인생은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말면서 이상하다. 왜냐면 비오니까 팟캐스트니까. 그렇죠. 예, 좋습니다. 비오니까 팟캐스트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